안녕하십니까. 대입 수능을 오랫동안 강의한 박무재 선생님입니다. 올해 수능 2018년도 수능이 어려웠죠. 그리고 올해 예비 고3 혹은 안타깝게도 재수하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 고민을 이 박무재가 함께 풀어주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동반자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원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빈칸 문제입니다. 물론 비중도 높고, 그래서 이 빈칸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된 연도별로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2018년도 수능 문제 빈칸은 제가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미리 보시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빈칸 문제 31번을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빈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제 나름의 빈칸의 해법을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빈칸 정복이 8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 적고 싶은 말은 좀 뺐어요. 그래도 이만큼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첫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해석하라. 문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잠깐 생각하고 메모하잖아. 이 메모라는 거는 내가 빈칸 문장을 읽었을 때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부정어가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부정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빈칸이 부정적인 내용일지 긍정적 내용일지를 잠깐 생각하자는 거죠. 2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부정어를 학생들이 시간과 긴장감 속, 시간의 타이트한 시간과 긴장감 속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단계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실천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3단계로 빈칸 내용이 빈칸 앞 또는 빈칸 뒤와 반대의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 31번에 적용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4단계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앞문장 또는 뒷문장에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 빈칸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도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음에 5단계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보기와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데, 여기서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내가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대입을 해봤는데. 그런데 분명히 답이 안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하나하나 지워나갑니다. 지워나가다 보면은 정말 운이 좋으면 4개가 다 답이 아니고 1개만 딱 남아요. 근데 그 1개가 내가 모르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든지 단어가 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 답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옵니다. 나머지 3개는 답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 6단계는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지문 첫 문장에서 2번째, 3번째 문장 사이에 소재를 잡고 전체를 파악하자. 일반적으로 6단계는 학생들이 첫 문장이나 2번째 문장 읽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생각할 틈을 안 주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필자가 이거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 중심 소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은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7단계는 지문 첫 문장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두고 그 다음 문장을 잘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문장을 던져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거나
부연상술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지문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이해를 해서 거꾸로 역추론하면 빈칸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단계는 반복되는 단어 있죠. 즉 재진술 단어입니다. 독해를 해나가는데 위에 둘째 줄의 내용하고 다섯째 줄 내용이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단어의 모양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아. 이거를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재진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사가 있어요. but이라든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however, but 같은 거.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이 나와요. 강조 내용. 강조 구문이나 더 비교가 나옵니다. 아니면 부사를 써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런 단어라든지. 이럴 때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필자는 분명히 부사를 쓸 때는, 강조 구문 쓸 때는 여러분한테 뭔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수능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단어 자체가 독해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필자가 의도적으로 그려놨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그 단어의 뜻과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빈칸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빈칸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올해 수능 대박 한번 쳐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해를 31번 독해를 제가 이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왔던 전 지문이거든요. 전 지문인데 이게 EBS에 있었던 지문의 직접 연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EBS의 직접 연계일지라도 2017년도 11월 달에 찾는 고3들이나 재수생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왜 어려웠냐면은 여기 마지막 문장 잠깐 보시면은 They would have if the film had been 나왔어요. if 주어 had pp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오고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절에 would have밖에 없고 아무도 없어요. have 뒤에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에다가 가정법 공식을 적용시켜서 생략된 것까지 찾아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독해 지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신 교수님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변별력을 두기 위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제가 뒤에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뭐 Apocalypse Now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영화로 나온 겁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로 이게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영화는이죠. 그 다음에 produced, 제작이 되고 디렉티드, 감독이 되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제작되고 감독된 이 영화는 했습니다. 요거 PP죠. 동사 아니에요. PP입니다. gained, 동사자리입니다. 얻었습니다. 이거죠. 이 영화가 얻었어요. 뭘 얻었냐면은 widespread, 무조건 외워야 돼. 수능에서 필수어입니다. 수능 첨단을 꼽으면 이 단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널리 보급되어 있는 폭넓은 그런 인기를 얻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for good reason인데 EBS에서는 여기 위도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출제하신 분이 for로 지금 고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굿이 좋은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 때문에 했는데 앞에 이 영화가 충분한 이유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는 말이 나와서 이거 생략된 부분은 보충해 넣었습니다. 제가. 그럼 영화가 이제 인기를 얻었다는 내용이 첫 문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film이죠. 그 영화는 각색이 된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영화가 각색이 됐는데 이 사람의 소설을 각색한 거랍니다. 근데 이걸 꼭 아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능 지문의 결론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영화가 정말 각색해가지고 소설을 각색했는데 안 좋았다는 걸로 결론 안 내립니다. 이 영화가 정말로 훌륭한 영화로 많은 평가를 받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 빈칸 풀을 때 열쇠거든 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소설인 이 작품이죠. Heart of Darkness. 이 작품을 각색한 건데 콤마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 작품이 is set, 비셋, 배경을 두고 있어. 어디에? 아프리칸 콩고의 배경을 두고 있다고. 언제? 19세기 말에 아프리카의 콩고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작품을 각색한 겁니다. 그 다음에 unlike the original novel인데 원작 소설과는 달리 이 작품, 이 영화는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배경을 두고 있대요. 베트남 전쟁 동안에
배경을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원작과 다른 부분이에요. 각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e setting 그 배경, 그 다음 그 시기 time period, 그 다음 대화, 그 다음 다른 incidental 부수적인 세부 사항들이 are changed 바뀌었대요. 이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있잖아요. 바뀌었는 건 있는데 그렇지만 fundamental 근본적인 narrative 이야기입니다. 줄거리죠. 그리고 theme 주제죠. 이 영화의 근본적인 이야기와 줄거리는 똑같답니다. 그래서 도우죠. 요거 2019년 대수능 어법 29번 문제 출제됐거든요. Of Heart of Darkness란 이 작품, 소설 작품에 이 근본적인 이야기와 주제와 똑같습니다. 바뀐 부분, 똑같은 부분 있죠? 자, 두 개 다, 원작 소설과 영화는 두 개 다 설명을 합니다. 물리적인 여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까지가 뭡니까? 주절입니다. 그 다음 콤마 찍었죠? 야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나타내면서 반영하면서. The central character, 주인공의 정신적, 영적인 여정을 반영하면서 물리적인 여정을 설명해요. 어떻게 반영하느냐면은 강을 쭉 따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The deranged, 이건 밑에 각주에 주어졌을 거예요. 정상이 아닌 쿠르츠 캐릭터, 이 등장인물의 인물을 대면하기 위해서 강을 따라서 쭉 가는 정신적, 영적인 여정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르츠란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잖아. represent, 이것도 중요한 단어예요. 나타내는데 최악의 측면을 나타내. 문명의 최악의 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등장인물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을 따라서 여정을 쭉 가는 겁니다. 영화 내용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by giving apocalypse now인데 이 지옥의 묵시로는 이 영화에게 사형식, 간접, 사형식, 간목, 직목이에요. 하나의 배경을 좀,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좀 어려웠어요. 자, 지금 빈칸에 있는 문장이죠. 이 영화에게 배경을 줌으로쓰는데 무슨 배경이냐면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야. 그 영화의 개봉, 릴리스, 개봉 당시에 같은 시대인 배경이죠. 여기 적어놨죠. 베트남 전쟁 당시와 같은 배경을 줌으로써 관객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병렬이죠. and identify, 정말 중요해.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화의 주제를 경험하고 동질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더 쉽게 than 뭐보다도 they would have if the film had죠. 자, 여기서 than이 중심이에요. 포인트가 그들이 이러했던 것보다 만약 그 영화가 이러했더라면 그들이 이러했던 것보다 더 쉽게 그 영화의 주제의 동질감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고 그 주제를 경험을 할 수,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 포인트는 원작 소설을 영어로 각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전쟁 당시와 같은 배경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쉽게 동질감을 느꼈고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색하지 않았다. 원작 소설 그대로다.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빈칸은 빈칸 앞의 내용하고 빈칸 뒤의 내용이 반대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학생들이 왜 어려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생략된 걸 못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정답을 적어놨거든요. 만약 그 영화가 a literal adaptation of the novel인데 literal 단어 몰랐는 고3들 정말 많대요. 이게 원문에 충실한 뜻이거든. 글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소설에 대한 원문에 충실한 각색, 원문 그대로 각색했더라면 그 영화가 그들이 그 영화의 주제에 동질감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쉽게 그것의 주제에 경험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밑에 보기를 보시면 1번에 보기는 이게 지금 수능 문제가 홀수형이고 짝수형이 있는데 지금 보기가 짝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형은 답이 1번으로 가는데 번호는 좀 다를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크리티컬은 비판적인 해석입니다. 현대의 문명의 비판적 해석 전혀 관련이 없지요, 본문에서. 두 번째, 심리적인 여정의 생생한 드라마화. 세 번째, 베트남 전쟁의 충실한 묘사. 네 번째, 그 소설의 영감의 근원 원천. 다섯 번째, 그 소설을 원문에 충실하게 각색했더라면. 가장 적절한 답은 이겁니다. 나머지는 본문의 단어를 중간중간에 풀었었지만 넣어줬지만 사실은 뭐예요? 답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EBS를 확실하게 푸는 사람은 쉽게 맞췄는데 EBS를 적당히 대충 눈으로 본 학생들은 많이 어려웠다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 빈칸 문제를 먼저 봤는데 쉽게 답이 안 와닿죠. 근데 위에서 첫 문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각색했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감을 잡고 내려갑니다. 각색했는데 인기를 엄청 얻었어요. 각색해서 뭐는 바뀌었고 뭐는 그대로 했다. 그러고 난 뒤에 빈칸 들어가면 답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수능 독해를 다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 독해를 통해서 이제 필수 어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필수 어휘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필수 어휘를 적어놨는 거는 31번 독해라고 번호 있죠. 수능에서 최적화된 이거는 고3 재수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1, 2가 학생들도 만약에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내신에서 아니면 모의고사에 정말 중요하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것만 묶어서 지금 정리해 놨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idespread, 널리 보급되어 있는 광범위한 폭넓은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라지만 일반적으로 유의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의어는 pervasive, prevalent, extensive, broad입니다. adapt A to B, A를 B에 적응시키다, 순응시키다예요. adapt to는 뭐뭐에 적응, 순응하다. 요거는 타동사, 자동사. 소설이나 그걸 개작, 각색하다. 명사형은 adaptation입니다. 개작, 각색, 개조, 적응, 순응. adopt, 채용, 채택하다. take up, 입양하다. adoption, 채용, 채택, 입양. adapt, 숙달한, 정통한 사람. adjust, 조절, 조정, 순응하다. adjustment, 조절, 조정, 순응, 적응.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반성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유의어 contemplate, speculate, meditate, weigh. reflection, 반사, 반영, 반성, 숙고. represent, 나타내다, 의미하다, 대표하다, 표현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representation, 표현, 대표, 상연, 설명. identify, 확인하다, 식별하다. identify A with B, A와 B를 동일시하다. identify with, 뭐뭐과 동질감을 느끼다. literal, 글자 그대로의 원문 어구에 충실한. literary, 문학의. literature, 문학, 문헌. literate,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반의어는 illiterate.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암. illiteracy. 이렇게 해서 어휘를 정말 중요한 어휘만 요약해 놨으니까 이거는 올해 수능 준비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정리를 꼭 해두시고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서 나왔던 부분의 필수 어법을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위해서 한번 또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31번 필수 어법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코마 나오고 위치 나오죠. 그리고 동사 나옵니다. 그럴 때 위치가 밑에 1번, 2번 적어놨죠.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때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요. 그런데 앞문장 속에 있는 단어나 단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수로 받을 수도 있고 복수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위치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제가 메모는 안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세요. 콤마 다음에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다. 중학교 때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더 확장하면 콤마 위치 다음에 동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시험 내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학생들이 선행사를 찾아가지고 단수 복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일치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태, 수동태냐 능동태까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집어넣어 버리면 고난도로 갑니다. 이거는 이 동사를 단복수에다가 태까지 같이 결합시키면 고난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신 시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사절이나 부사구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오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독해에서. 이럴 때 이 ing는 해석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동시 동작이나 동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 주어는 동사하면서 동사한다. 앞부분에. 이거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연속 동작이죠. 시간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어는 동사했다. 그리고 동사했다. 세 번째, 결과적인 내용의 분사입니다. 주어는 동사했는데 그 결과 동사하더라. 이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요 콤마 다음에 ing 있는 분사 문장을 보고서 해석을 했을 때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단지 문법 문제 풀면은 ing가 답입니까? pp가 답입니까? 이 문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은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앞에 부사절, 부사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길면 나오죠. 아마 원래 EBS 나오는 교재에도 분명히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시나 도우저가 뒤에 전치사로 출발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구. 이거에서 100% 후치 수익을 받습니다. 요거는 2018년도 11월 수능에서 문법 문제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거고 내신에서 활용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때 이 대시나 도우저 가리키는 걸 명확히 찾으세요. 어떤 학교 시험 문제는 대시나 도우저 가리키는 걸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우리말로 쓰세요 하는 시험 문제도 내신에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정반대 내용인데 일단 공식상으로는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영작도 안 되고 회화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적어놨는 공식은 회화 그리고 영작까지 가능할 수도 만들어놨는 패턴화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세요. 영작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절에서 만약에 if로 시작하는 문장 구조가 없다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그다음 if가 생략되죠. 그럼 had와 it이 바뀝니다. had it not been for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나오거든요. 명사가 없었더라면이죠. 주어는 뭐뭐 하였을 텐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절에서 이게 주절이거든요. 주절에서 should가 없는 거는 현대어에서는 should를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는 should를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독해를 보면은 should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 옛날 문장체는 나올까? 지금은 현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could, would, could, might만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의 조동사로만 활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독해를 보시다가 이 조건절하고 주절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31번 문제 빈칸 문제도 그랬죠. 주절이 앞에 나왔죠. 조건절 if절이 뒤에 나왔잖아요. 위치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 공식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적힌 위치, 그 다음에 분사, 가정법, 그 다음에 도우저 후치수식하는 거는 수능의 큰 문법 중에 한 개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아니면 원래 큰 수능 시험에서도 활용을 꼭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다음 주에는 2017년도 지금 31번을 풀어드렸죠. 32번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찍어서 이와 같은 패턴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원래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방부제가 항상 열심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